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리드 2023년 2월 17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은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CPI와 PPI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우리가 연율로 봤을 때는 6.4%로 조금 떨어졌고요. 프라이어라고 하면 작년 12월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어,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지금 연율로 조금씩 떨어지는 가운데 월별 상승률이 튀었다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어도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을 봤을 때 좀 이게 물가가 스티키하지 않냐 이런 거죠. 결국엔 나중에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의 그런 추이를 보면은 12월 달 대비 연율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만큼 월별로 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이만큼 오히려 늘어난 걸 보고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좀 물가가 끈적끈적하고 적어도 올해 전체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낮아졌구나 이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종단 금리는 지금 5.47%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2월 달에 우리가 50pp를 올렸어야 했다라는 류의 말씀을 해주신 게 이번 주에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위크에 레리 서머스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와일리 카요테 모멘트라는 말씀을 하셔서 연준이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밟을 위험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지금 인플레이가 끈적끈적하고 시장이 과속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금 준 상황에서 연준이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밟아서 재고도 증가하고 소비도 감소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다운턴인 마켓에서 연준이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으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의 전략가가 결국에는 채권이 결국에 더 좋다. 주식 팔고 채권 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향후에 있습니다. 오늘 출연진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의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수장 스리칸트 산크란 나오셨고요. Sanctuary Wealth의 최고 투자 전략가이신 메리 앤 바르터스 나오셨고요. Northern Trust Asset Management의 채권 투자 CIO 나오셨습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 톰 스웨인이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파이어 라운드로 올해 50bp 인상이 있을 것이냐 연준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공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최종 금리가 5.5% 그렇죠? 지금은 상단이 4.75%인 연방기금 금리가 5.5% 즉 차이가 75pp죠. 이게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톰과 수리는 말씀하셨고 메리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올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과 정크 본드 즉 하이힐드 사이에서 어느 게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톰 스웨이님께서 정크가 더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근거도 탄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끈적끈적한 물가가 더 지속될 걸로 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지난주 말미에 좀 반응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리칸트는 계절적인 요소도 봐야 되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된다. 과민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톰 스웨이는 결국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듀얼 맨데이트, 즉 고용과 물가를 둘 다 잡는 쪽에서 물가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존 모델들이 좀 부정확하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즉 연준이나 우리나 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좀 하락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메스터 총재께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분이 2월 초에
50pp를 인상했어야 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리언 발테스는 주식시장은 바닥을 쳤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물가 정점을 봤다. 그러나 거기서 단선적으로 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오히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지금의 물가의 흐름과 데이터를 잘 소화해내는 중이다. 그리고 그러나 Fed Funds Rate (FFR이) 정책금리가 6%대로 종단금리가 6%대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시장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리칸트는 수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 실적이다. 현재까지는 물가 상승기에 아직 실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이 부분이 이제 뒤로 어디까지 밀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키 팩터는 기업 실적과 금리 인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붙이자면 결국에는 이것은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채권을 살 것이냐하고도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즉 폴 볼커가 확실하게 물가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용은 고정이 되면서 물가 상승은 아직 있는 시기에 대단히 좋아진 기업 실적을 우리가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준으로 인해서 급격한 경기의 침체가 갑자기 오는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톰 스웨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포워드 P가 퍼가 지금 17배 그 정도인데 요 정도의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얕은 침체만 고려하고 있고 연준이 급격한 브레이크를 밟을 확률을 지금 고려하지 않은 그런 가격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채권 대비 채권이 주식보다 낫다라고 말씀했고 그 근거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지금 현재 감소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면은 적은 그 이자를 주는 채권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자재를 사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실적은 떨어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확률이 줄었기 때문에 채권을 살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8% 이상의 이자를 준다. 그 다음에 주식 대비 가격 보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침체 시에는 오히려 무위험 자산인 미국물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을 살 필요가 있다. 지금 3.8%대인데 1년 뒤에 물가로 인해서 훼손되는 게 얼마 없다. 그리고 이자가 많이 안 올라갈 걸로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 채권을 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힐드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을 섞는다든지 하면은 이게 바로 또 헤지도 된다.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못한 하락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채권 발행 규모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번 주 이제 예상 대비 2배였고 특징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그 가산금리가 235bp였다. 다른 유로본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산금리, 즉 은행 평균이 90bp였는데 이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지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KT 존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와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지금 과소하다 너무. 그러니까 기준 금리, 기본 금리 자체는 뭐 문제가 없지만 많이 주지만 스프레드 자체가 너무 작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안 발테스는 60-40 포트폴리오가 아직 유효하다. 주식 60, 채권 40. 작년에 이미 레터를 이제 고객들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해야 된다고 이제 말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 회사채, 채권 투자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IG에 집중해야 된다. 투자 적격 등급, 퀄리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싱글비나 트리플 C 등 이제 하이힐드 중에서 고위험 회사채 중에서 이제 신용 등급이 안 좋고 품질이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과하게 이렇게 조달하는 기업은 피해야 된다. 결국에는 만기가 금방 이제 도래할 기업도 그렇게 매수의 매력이 없다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터미널로 지난주에 이제 좀 아티클이
또 도운 게 있는데요. 6.3조 달러의 회사채 만기에 대해서 좀 강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기가 그만큼 많이 도래하더라도 결국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더 줘서 펀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즉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더 줘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과 결국에는 시장에 조달할 수 있는 액세스가 끊기는 기업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시장의 환경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작년 한 9월, 10월 같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있을 때는 좋은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조달이 안 되는, 시장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이자율 10% 이상 주는 기업이면은 굳이 살 필요가 있냐. 결국에는 시장 접근, 롤오버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자금을 다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2023년 말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10% 이상의 이자율, 그 다음에 때는 2023년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가격 흐름에 있어서 이 얘기를 이제 두 가지를 수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건 우리가 좀 잘 접근해서 보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톰 스웨이니는 하이힐드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깊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셰일 기업들, 에너지들, 부실 기업들 다 청소가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소매 기업들 청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남아있다. 지금 8% 남짓 주는 그 이자 중에 사실은 지금의 기업 구조가 아니고 과거의 기업 구조로 이제 변환을 했다고 하면은 70pp를 더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만큼 사업 구조가 좋은 회사들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70pp 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그래서 요게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만기 연장의 문제, 리펀딩의 문제, 그 다음에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갖고 있는 부채만큼. 이 문제는 데트 실링,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도 항상 롤오버가 됐다 그동안. 이 얘기를 이제 거기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이제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톰 스웨이니가 얘기하는 거는 프라이빗 에퀴티나 크레딧 시장이 오히려 문제다. 수많은 연기금들이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쫓아서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거기에 대출도 해주고 뭐 그랬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요 자산들은 부실해졌을 때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리스크는 공개 시장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채권들, 그러니까 퍼블릭 마켓, 상장돼 있는 자산을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사실은 문제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자산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공개 시장의 그런 문제, 요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 외에는 사실은 하이힐드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강한 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스리칸트가 얘기하신 중요한 건 실적. 우리가 2008년도에 그런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는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대에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인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1980년,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 초 이렇게 가는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기업 실적은 좋아지던 그 시대를 볼 것이냐의 문제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씀 끝으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